급탕 설비 한번 볼게요. 90페이지에 보시면 급탕 설비 나오는데 급탕 설비는 1.8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1.8이면 두 문제 이상이 안 되잖아요, 지금. 두 문제 이상이 안 되면 이건 심화 과정 때 원래 하는 게 맞는데 급탕 설비는 기본적인 겁니다, 이게. 1.8이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설비에서는 기본 과정 때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급탕 설비를 지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 계산 문제는 큰 틀을 잡아주는 계산 문제라서 설비 계산 문제 중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계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계산 문제 하다가 거의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급탕 설비는 크게 나누어서 보시면 급탕 설계가 1절 이때 이제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2절이 급탕 설비용 기기. 기기라고 그러면 보통적으로 물을 끓이는 설비의 기계는 뭐가 있어요? 보일러죠, 보일러. 보일러에 대해서 주로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급수 방식이 있듯이 뜨거운 물을 끓여서 뭐죠? 공급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 하게 되는 거고, 그때 이제 배관 설계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식으로 쭉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1절 부분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보시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옆에 보시면 91페이지에 급탕 설계라고 해서 쭉 나오고 뭐 일반적인 사항, 급탕 설비의 정의 나오는데 뭐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온도 부분 나오는데 이 온도들 용도별 사용 온도 나오나요? 이거 외우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럼 어디를 보시냐면 92페이지 보세요. 92페이지에 가로 3번 급탕 부하 나오나요? 이거 별표에서 봐주셔야 돼요. 19회, 20회, 23회, 24회 계산 문제입니다. 여기가. 이 계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리 실무 계산 문제로도 또 나옵니다. 이거는 물을 끓이는데 필요한 부하가 뭐냐? 부하 동그라미 하시고 옆에다가 열량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부하 동그라미 하시고 열량. 열량. 그렇죠? 열량 부분. 그래서 보시면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됩니다. 급탕 부하. 급탕의 열량이란 초당 필요한 온수를 얻는 데 필요한 열량을 말한다 하고 박스 하나 나오나요? 그 박스가 급탕 부하. 물을 끓이는 데 필요한 열량 구하는 식입니다. 그 식이. 이게 100만 불짜리 식입니다. 이 식 하나가 앞으로 난방이나 그다음 공기조화 설비에서 이 공식을 운용하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이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이 공식 하나에서 파생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급탕 부하 열량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자, 급탕 부하, 급탕 열량 이렇게 되죠. 단위가 중요합니다. 단위가. 급탕 부하 열량 뭐죠? 킬로와트. 이건 시험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급탕 부하, 급탕 열량이 몇 킬로와트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킬로와트라는 단위 알아주시고 그 다음 또 하나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이 킬로와트가 와트 기억나세요? 단위 설명해서 와트는 줄 퍼 세크였던 거. 그러니까 줄이 초당 한 일의 양을 표시할 때 줄 퍼 세크로 표시해라고 얘기했죠. 지나가던 누가요? 와트가 너무 어렵다 저 단위. 내가 나중에 유명해지면 줄 퍼 세크를 내 이름 따서 뭐라 부르겠다. 와트라고 하겠다 해서 만든 거예요. 와트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와트 안에는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줄 퍼 세크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줄 퍼 세크. 키로가 있으니까 앞에 키로만 붙이면 돼. 킬로줄 퍼 세크. 이거와 같은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같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킬로와트란 뜻이 뭐냐면 초당 한 일의 양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단위가 킬로줄 퍼 세크라고 나오면 딱 누가 봐도 뭐죠? 초당 한 일의 양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그런 말이 없잖아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킬로와트라고 하면 이 뭐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게 바로 이거라고요. 초당 한 일의 양. 그래서 초당 필요한 온수를 끓이는 데 필요한 열량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거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일단 자, 물을 끓여야 되는데 끓이는데 필요한 열량은 뭘 끓이는 거죠? 물을 끓이는 거죠. 그럼 물을 끓이려면 물이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있죠. 그걸 뭐라 불러요? 비열. 모든 열량을 구할 때는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비열이 있어요. 그 비열을 무조건 곱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공기조화 가면 공기를 끓여야 되죠. 공기를 가열하는 거잖아요. 그럼 공기의 비열은 얼마인데요? 1이에요. 그래서 1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 생략해서 안 하는 거지만 물은 1이 아니잖아요. 지금 비열이 얼마예요? 4.19인데 반올림해서 4.2이기 때문에 이건 물의 비열이 있어야 돼요. 아, 물의 비열. 물의 비열이 있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열이 1kg의 물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맞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 구하는 거예요 지금? 열량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물의 비열은 시험 문제에서 보통 주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주어져요. 물의 비열은 얼마라고요? 4.2 kJ per 1kg을 몇 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라고요. 되나요? 그래서 4.2 kJ per 뭐가 돼요? 킬로그램 켈빈. 도시나 켈빈 똑같다고요.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보통 켈빈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도시 해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단위에 공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1kg을 끓이는데 필요한 양이죠. 이거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물을 끓이는 게 1kg이에요? 아니잖아. 그건 몰라. 얼마가 될 줄 몰라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끓이고자 하는 물량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 뭘 곱하냐면 급탕량을 곱하면 되죠. 끓이고자 하는 양. 이게 뭐예요? 급탕량. 그럼 급탕량의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세요. 킬로그램 당이잖아요. 그러면 양이 뭐가 돼요? 킬로그램이 된다고.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초당 한 일의 양이죠. 그러니까 이게 물이 초당 얼마의 물의 양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 공급되는 양을 끓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급되는 물이 초당 얼마의 물이 공급된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킬로그램 퍼 세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당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양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몇 도 올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차가운 물의 온도가 있을 거고 이 물을 뜨겁게 끓이는 거 맞죠? 그럼 차가운 물의 온도와 내가 끓이고자 하는 물의 온도 차.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뭐죠? 온도차. 그래서 원래는 켈빈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시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켈빈의 비율과 도시의 비율이 같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도시가 나오든 켈빈이 나오든 그런 거 단위 변환하고 하지 마시라고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 이거 다 곱했을 때 단위가 킬로와트, 저 킬로줄 퍼 세컨 나와야 되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계산. 여기 단위부터 곱하기 됐나요? 단위만 곱하는 거예요. 킬로그램 약분, 도시 약분 뭐만 남아요? 킬로줄 퍼 세컨 남죠. 그럼 단위 맞잖아요. 그러니까 단위가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고민할 필요 없이 이렇게 공식을 외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뭐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초당 공급되는 물의 양인데 시험 문제는 킬로와트로 구하라고 했는데 문제에서는 초당이 아니고 시간당 공급되는 물의 양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또는 분당 공급되는 물의 양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시간이나 분을 뭐로 고쳐야 돼요? 그럼 이거는 초당이죠. 그럼 초당이니까 엄밀히 따지면 여기에 초가 있는 거잖아요. A 분수니까 무슨 말이가 돼요? 여기 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초당이 돼야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오면 시간당이라고 나온다고요. 시간당으로 나오면 시간을 뭐로 고쳐야 돼요? 그럼 1시간이 몇 초인데? 1시간 죄송합니다. 예. 너무 성급했어요. 죄송합니다. 분부터 할게요. 갑자기 시간에서 초로 하니까 당황하셨죠? 예, 당황할 수 있어요. 왜? 분하고 초를 해야 하는데 갑자기 시간에서 분을 하니까 여러분 머리가 좀 헷갈리잖아요 지금. 분당부터 할게요. 자, 시험 문제에서 분당이 나와있어요. 우리가 공식 외운 건 뭔데요? 초당인데 그럼 분을 뭐로 고쳐야 돼요? 초로 고쳐줘야 돼요. 그러면 1분이 몇 초예요? 60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60을 나누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뭐로 나오면 시간당으로 나온다고요. 그럼 시간은 몇 분이에요? 시간은 몇 분이에요? 1시간은 60분. 60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로 고쳐야 돼 다시? 초로 고쳐야 하는 게 여기 분은 60초죠. 그럼 60 곱하기 60이 되면 3600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앞으로 이 중간 거 생략하고 시험 문제에서 뭐 나오면 분당 나오면 60을 나눠주면 되고 시간당 나오면 3600을 나눠주면 돼요. 다른 건 안 나와요. 됐나요?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뭐가 나오면 효율이 나오면 효율은 비례요 반비례요? 항상 반비례. 밑에다가 효율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공식 끝난 거예요. 이게 100만 불짜리 공식이에요. 이게. 이 공식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급탕부와 물을 끓이는 데 필요한 열량은 물의 비열에다가 그리고 끓이고자 하는 물량에다가 그리고 올리고자 하는 물의 온도차. 그럼 예를 들어서 차가운 물이 4도씨다. 나는 근데 64도씨로 물을 끓이고자 한다. 그럼 온도차 얼마예요? 60을 여기다 곱하면 된다고. 됐나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됐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9회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구하는 거예요? 가열합니다. 물을 끓여야 되니까 가열하는 데 필요한 채소 용량. 용량이 뭐예요? 열량이에요. 끓이는 데 필요한 용량이라는 게 곧 뭐예요? 열량이죠. 내가 얼마만큼 물 끓이면 됩니까?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량이 곧 열량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부하, 용량 또는 열량 다 똑같은 겁니다. 이게. 단위는 뭐예요? 킬로와트. 가열하는 기계니까 효율이 나왔네. 100%니까 생각할 필요 없죠. 1이니까. 물의 비열 주어집니다. 4.2 킬로줄로. 물 끓일 때 온도가 몇 도예요? 원래 급수 온도는 5도. 그걸 몇 도로? 65도로 끓이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온도차 얼마예요? 60이 돼요. 그러면 이제 100만 불짜리 공식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물을 끓이는 급탕에 대한 열량은 물의 뭐죠? 비열 곱하기 물을 끓이고자 하는 급탕량 곱하기 그 다음 온도차. 이렇게 돼요. 이게 단위가 뭐다고요? 초당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됐나요? 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여기서 물의 비열 얼마인데요? 4.2 주어졌죠. 곱하기 물의 양 얼마요? 1000kg의 온수를 65도로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물이 공급이 얼마 된대요? 시간당 공급된대요. 이렇게 나온다고. 우리는 뭐 당으로 외웠는데? 초당으로 외웠는데. 그래서 양은 1000이니까 1000 하고 이게 초당이 돼야 되는데 뭐가 나왔어요 지금? 시간을 뭐로 고쳐야 돼요? 초로 고쳐야 돼. 그럼 얼마? 3600을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간단해요. 예.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저게 시간당이 아니고 분당이었으면 여기 얼마? 60. 초당이었으면 얼마? 이죠. 예.
혹시나 해서 얘기했습니다. 혹시나 했어. 혹시나 저기 시험 문제 초당 나왔는데 여기다가 뭐죠? 3,600을 곱하고 나누고 있으면 돼, 안 돼요?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이게. 그래서 이렇게 터치를 안 하면 나중에 이걸 3,600을 나누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셔야 돼요. 문제를 보셔야 돼요. 안 보고 푸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온도차 얼마예요? 65와 5 빼면 되죠? 얼마? 60. 끝. 그럼 계산하기 좋도록 암산으로 가능하도록 01, 66, 36 됐나요? 그리고 01, 6 나누지죠. 0.76, 42 맞나요? 구구단이 좀 필요하긴 해요. 구구단 좀 필요합니다. 예. 76 물어봤는데 뭐죠? 갑자기 물어보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야, 그거 갑자기 물어보면 어떡해? 예. 야,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 운전 중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예. 수리남에 보면 나오죠. 예. 안 보셨나요? 그래요. 예. 자, 얼마요? 7, 0.7. 그런데 여기 100이 있죠? 그럼 곱하면 70, 답은 70. 계산이 필요 없어요. 예. 암산으로 되죠. 됐어요? 암산이 힘들다. 그러면 그냥 계산기 뚜드리면 돼. 4.2 곱하기 1000 곱하기 60 하시고 나누기 3600 끝. 됐어요?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푸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는 않는데 뭐가 어려우냐면 단위 때문에. 이런 거 단위 때문에. 공식 그냥 대입만 하면 돼요. 솔직히 시설계로는 계산 문제가 어렵지 않는데 단위 때문에 어려워요. 공식은 솔직히 딱 정해주고 응용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공식에다가 넣기만 하면 돼. 진짜. 회계하고는 좀 달라요. 회계는 여러분들 한 번 꼬고 두 번 꼬는 문제가 있잖아요. 물어보는 것 자체가 두 번 이렇게 꼬아서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시설계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거 물어봐요. 그리고 공식에다가 공식을 외우고 그 공식에 대입만 하면 돼요. 그냥. 근데 뭐 때문에 헷갈리냐면 단위 때문에. 단위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킬로그램으로 주어졌잖아요. 그럼 여기 공식을 외웠던 단위가 이것도 킬로그램이죠. 혹시 이 킬로그램이 생각이 안 나면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는 항상 주어지니까. 여기 뭐라고 주어졌어요? 킬로그램. 그러면 이 양은 킬로그램이구나. 근데 문제에서 리터로 지워질 수 있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럼 고쳐야 된다고 이게. 그럼 뭘 하면 1000리터가 몇 킬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1리터가 몇 킬로그램이에요? 1킬로그램이죠. 무슨 말이세요? 그러니까 리터가 나오면 그대로 오는데 이게 리터가 나오지 않고 다르게 나올 수도 있죠. 단위가. 그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바꾸느냐는 부분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돼요. 됐나요? 네, 그런 것들만. 그래서 킬로그램 부분 그대로 킬로그램 부분 이렇게 가능하겠죠? 이 정도 부분. 이 정도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뭐 여러분들. 자, 예? 외우는 방법요? 외우는 방법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외우는 방법, 외우는 방법. 뭐 이거는 솔직히 외우는 게 따로 없는 게 왜냐면 딱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만 기억하면 이것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이건 시험 문제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지 마시고 이건 주어진다고요. 항상 주어지니까 이걸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1kg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양이니까 여기다가 뭐 곱한다고요? 끓이고 난 물량 그리고 뭐 온도차 이렇게만 생각. 여기 공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혹시 공식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비열을 주어지니까 비열을 보시면 돼요. 비열을. 킬로그램 양이네. 그러면 물을 끓이는 양 여기 곱하면 되고 그 다음 뭐죠? 온도 곱하면 돼요. 전혀 모르겠다. 다 곱해요 그냥. 에? 난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다 곱하라고요 그냥. 다 곱하면 돼요 그냥.
아시겠죠? 설비의 계산 문제는 다 곱하는 겁니다. 거의. 그런데요. 다 곱하라고 하니까 65에다가 5까지 다 곱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무사해서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전혀 모르겠다면 설비 계산 문제는 거의 다 곱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곱하고 여기 있는 거 곱하고 여기도 이건 차잖아요. 다 곱하면 끝이라고요. 그럼 그만 끝나잖아요. 단지 이게 시간 당이기 때문에 당은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시간을 나누는 게 아니고 뭘 나눠야 돼요? 초를 나누니까 구한값에 3,600만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 어떤 부하를 구하라는 얘기가 나오면 일단 보기 있는 거 뭐 해라. 다 그냥 곱하면 돼요. 공식점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러면 돼요. 그렇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하실 거는 뭐냐. 만약에 효율이 나오는데 효율은 항상 반비례니까 효율은 나눠주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건 지금 1이니까 나눌 게 없으니까 안 한 거고. 만약 90%였다. 그러면 0.9를 뭐 하면 돼요?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효율은 항상 반비례니까. 됐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이 외 다양한 문제 나머지 문제들은 심화 부분에 가서 또 하나 푸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기출 가서 이거 말고도 또 풀게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 이제 보시면 급탕양 산정하는 부분이 93페이지에 보시면 나옵니다. 뭐 우리가 앞에서 했을 때 뭐도 얘기했냐면 그 얘기도 했잖아요. 그 급수량 구하는 거 얘기했죠. 그럼 급탕양 구하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근데 시험 문제는 급탕량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만 보시면 되냐면 급탕량 산정에서 가로 1번에 인원수 방법 나오죠. 그중에 동그라미 2번만 하나 보시면 돼요. 14회 때 나왔는데 주택과 아파트에 공급되는 온도는 보통 몇 도요? 60도. 보통 우리 물 끓일 때 한 60도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하루에 쓰는 급탕량은 75에서 얼마예요? 155. 이게 이제 용도마다 틀린데 주택과 아파트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5에서 150 정도 필요하다.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밑에 식이 나오는데 그 식 외우는 거 아니에요. 식 안 외우셔도 됩니다. 참고로 보시면 알겠지만 밑에 식들도 다 곱하는 거예요. 전부 다 곱하는 거예요. 외우지 마세요. 그거는. 그 다음 이제 밑에 보시면 급탕 설비용 기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제 뭐 넣어요? 보일러. 가로 1번. 일반상 동그라미 1번. 보일러실의 구조하고 위치인데 4회 때 한번 나왔어요. 기억. 보일러는 거실 외의 곳에 설치한다. 왜요? 폭발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 사이에는 당연히 경계벽을 만들고 출입구를 제어하고 혹시라도 열에 대한 위험이 크니까 불에 대해서 견디는 뭐죠? 내화구조 벽으로 구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니은. 몇 개 이상의 문을 만들죠? 2개. 2개 이상의 출입문이 있어야 되고 그 중에 하나는 보일러가 뭐가 될 수 있도록 반출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일러를 집어넣고 뺄 수 있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94페이지 보세요. 94페이지 비업 부분에 보시면 보일러의 위치를 어디 하면 좋을 거냐. 열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건물의 어디예요? 중앙. 건물의 중앙 부분에 들어가야지만 그나마 배관의 길이를 뭐 할 수 있어요? 짧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이제 지역 부분에 보시면 보일러에 뭐가 나와요?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뭘 설치한다? 환기창을 설치해 준다는 거. 왜냐하면 옛날에는 보일러가 가스 보일러 자체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가스 보일러가 있으면 가스가 새는 경우가 더 생기죠. 그럼 가스 부분 때문에 환기를 시켜줄 필요가 있고 연소가 되면 그 연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0.5제곱미터 이상의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각각 지름이 얼마예요? 10cm 이상의 공기 흡입구나 빠져나가는 배기구를 항상 뭐죠? 열려 있는 상태로 해서 바깥 공기 뭐 하도록? 접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막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동결의 위험이 있으니까 겨울에는 이거 막아줘야 된다. 아니라고요. 항상 열려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사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보일러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일러실은 거실 외의 곳에 설치하는 거 맞죠? 두 번째 기름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름 저장소를 보일러실 외에 다른 곳에 있어야 혹시라도 폭발이 되고 하면 이중 폭발의 형태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 불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뭐죠? 내화 구조를 한다는 거. 4번 보일러실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이 10cm 이상의 공기 흡입구를 설치하고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고 오염된 공기는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위아래에 설치하는 거예요. 겨울철에는 열이 손실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테이프로 공기 흡입구를 밀봉한다.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중앙부에 설치해서 열 손실을 뭐 한다? 막는다는 거. 답은 4번. 이렇게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뭐 밑에 부분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보일러의 성능이라고 나오는데 그 보일러 성능 중에 맨 밑에 기억에 보일러의 마력 나오나요? 전에도 얘기했죠. 마력은 홀스 파워라고 해서 HP 말이 끄는 힘입니다. 즉 1시간에 100도씨 물 15.65kg을 전부 뭐로? 증기로 발생시킬 수 있는 증발 능력을 우리가 1보일러의 마력이다. 그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그냥 이거는 일반적인 개념 자체예요. 그리고 이제 95페이지 보시죠. 95페이지 오른쪽 보시면 되게 많이 나왔던 게 동그라미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 맨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나오죠. 중간에는 안 보셔도 돼요. 보일러 톤 나오고 뭐 나오는데 그거 안 보셔도 되고 동그라미 3번 보일러의 용량 출력 별표에서 봐주세요. 이게 시험 문제에서 이제 6회, 14회, 16회, 21회, 22회 때 나왔어요. 보일러가 낼 수 있는 용량, 출력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격 출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계마다 정해져 있는 규격이 있어요, 없어요? 규격이 있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만큼입니다 하고 그 양을 나타내는 규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정격 출력입니다. 그 출력은 지정된 조건 하에서 보일러가 연속으로 운전했을 때 낼 수 있는 최대 출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정격 출력. 그럼 보일러가 낼 수 있는 출력을 왜 계산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보일러의 열량을 구해야 되는데 열량을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보일러는 어디에 쓰냐면 물을 끓이는 데 쓰는 거 맞죠? 그럼 온수를 위해서 쓰기도 하고 또 무슨 용으로도 난방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두 개 다 필요한 두 개를 다 쓰는 거라 그러면 두 개에 대한 열량이 이루어지는 보일러를 주문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보일러의 출력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그 출력은 난방에도 필요하고요. 급탕에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게 열을 보내면서 배관을 통해서 손실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마찰 손실 수도처럼 그 손실되는 것도 계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놓으면 그 양만큼 부족하니까 난방을 했는데도 추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 얘기.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처음에 보일러가 식어 있는 상태죠. 그럼 처음에 물을 끓이다 보면 이 식어 있는 프레임 자체에 열이 뺏겨요, 안 뺏겨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열하는데도 열량이 필요해, 안 해요? 그러니까 보일러가 내는 출력값은 바로 난방하는데 열량, 부하 필요하고 급탕하는데 필요한 열량 필요하고 예열, 부하 필요하고 배관을 통해서 손실되는 거 필요해. 이걸 다 합쳐야 그 보일러의 전체 출력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걸 일컬어서 뭐라 불러요? 정격 출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격 출력은 난방부하, 급탕부하, 배관 손실부하, 예열부하를 다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실래요? 보일러의 정격 출력은 난방부하, 그 다음요 급탕부하, 그 다음요 배관 손실부하. 그 다음요 예열부하. 자, 그럼 보세요. 이게 보일러가 낼 수 있는 최대 출력, 정격 출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되죠? 정격 출력만 가지고 시험 문제 한 3번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아직 출제는 안 됐지만 만약에 보일러가요 상시 계속 작동하고 있다. 상시 계속 작동하고 있어요. 그때 필요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열을 뺀 여기까지는 상시 사용하는 출력이에요. 상용 출력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바로 밑에 보니까 상용 출력값이 바로 뭐가 빠진 거예요? 예열비가 빠진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린 겁니다. 방열계 용량인데 방열 용량까지는 안 보셔도 되고 그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보실래요?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21일 시험에 보일러 용량을 결정하는 출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출력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용 출력과 그 전격 출력의 정의를 아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럼 딱 보니까 답이 바로 보여야 됩니다. 몇 번이에요? 2번? 2번? 사용 출력은 난방, 급탕, 추결이란 건 우리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난방, 상용은 급탕, 배관소시. 예열부가 빠졌으니까 맞네요. 그다음에 전격 출력은 상용 출력에 추결이란 건 말은 없다고. 예열이지. 그다음에 전격 출력은 상용 출력에다가 뭐죠? 장치부 아니죠. 뭐예요? 예열이라니까 예열. 그다음에 전격 출력은 난방, 급탕, 예열 하나 빠졌네요. 배관 손실부하.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전격 출력은 전체 다 난방, 급탕, 배관 손실, 예열까지 다 합친 거고 상시 사용하는 출력은 상시 출력이니까 예열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시설계는 양이 많긴 많죠. 이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두 과목이죠. 두 과목. 구조 파트하고 설비 파트하고 두 과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구조만 내든지 설비만 내든지 하면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설비만 내고 설비 부분에 대한 형태만 딱 하면 또 그 다음에 또 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근데 건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건물도 구조도 알아야 되고 뼈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설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한다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그 다음 이제 나온 게 96페이지에 보시면 뭐 나와요? 보일러에 대한 종류가 나옵니다. 보일러 종류. 이 보일러 종류 나오는데 이 보일러 종류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에 관한 형태는 아니니까 그 보일러 종류 간단히 설명할게요. 먼저 보일러 종류 중에서 주철제 보일러라는 게 나오나요? 주철 보일러.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철이라는 거 아세요? 주철. 주철이 뭐냐면 그죠? 되게 그 우리 그 배관할 때 얘기했잖아요. 일반 강관에다가 강 스틸에다가 철에다가 탄소 성분을 조금 많이 넣게 되면 부식은 잘 안 돼요. 부식은 안 되는데 재료가 뭐죠? 딱딱해져요. 철도 레일처럼 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딱해져서 충격을 가하면 뭐죠? 깨질 수가 있어요. 그게 주철입니다. 그러니까 케이스가 주철로 돼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거를 크게 하면 깨질 염려가 있어서 이건 크게 하지 못하고 섹션이라고 해서 토막 조립식으로 만들어요. 하나가 커지면 압을 가하면 균열이 많이 생기니까. 그래도 재료가 주철이기 때문에 깨질 염려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 쓰면 안 되냐면 높은 압 있죠. 고압에 쓰면 안 돼요. 이 보일러는. 고압에 쓰면 안 돼요. 왜? 주철이기 때문에 깨질 염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 그리고 또 이건 큰 걸 하나 만드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요? 섹션. 이걸 하나의 절 해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에서 뭐 하면 돼요? 레고처럼 조립을 해서 이게 좀 크게 만든다고요. 안에 통에 물은 넣어야 되니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는 좋으냐면 이런 거 좋아요.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큰 거 하나 공장에서 만들어 와서 이걸 집어넣으려면 집어넣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립이 간편한 게 섹션 하나를 가지고 와서 조립해서 큰 통을 하나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좋고, 또 하나가 갑자기 세대수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늘어나면 보일러를 뭐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교체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만 붙이면 돼요? 섹션을 붙이면 된다고. 아시겠죠? 섹션을 붙이면 이게 통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철제 보일러는 정의, 주철제의 부재를 조립해서 관내를 구성한 조립 보일러, 조립식 보일러다 그 얘기예요. 섹션 보일러. 특징은 아까 탄소가 조금 들어가서 부식은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내식성이 우수하고 수명이 길어요. 그리고 디귿, 각절이 분할 가능하여 반출 반입이 뭐하다? 용이하고, 조립식으로 용량 증가한다든지 감소할 때 뭐하다? 되게 용이하다는 거. 하지만 이게 압이 커지면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대용량이나 고압에는 뭐하다? 부적당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게 하나가 다 절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 조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부분. 됐나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쭉 나오는데 조금만 더 보면 되겠어요. 자, 97페이지 오른쪽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16회 20에 나온 건데 노통 연관 보일러 나오나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큰 통인데 보일러인데, 이거는 여러분 집에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집에 볼 수 없어요. 이걸 집에다 갖다 놓으면 뭐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거는 뭐예요? 조그마한 귀뚜라미죠. 귀뚜라미 집에 한 개씩 키우죠. 어떤 집은 귀뚜라미 안 키우고 뭐 다른 거 키우는 집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는 거는 보일러 개념은 아닌데 그냥 보일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 가열 장치죠.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열을 올려서 물 흐르는 물에다가 가열해 가지고 물을 데피는 장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용으로, 그러니까 각 세대마다 쓰는 거고,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 전체에다가 물을 공급할 때, 요새는 이거 안 쓰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온수를 공급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몇 시부터 몇 시, 그때 시간 놓치면 온수 못 써요. 지금은 정말 옛날 얘기지만, 그때는 뭐냐면 각 세대마다 보일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큰 보일러 만들어 놓고 물을 공급해 주는 거였다고요. 하지만 이거는 지금은 뭐냐면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그런 데는 이 장치가 아직도 있는 거죠. 당연히. 왜? 큰 보일러 가지고 물을 끓여서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겨울에는. 그래서 언제든지 밸브 열면 뜨거운 물 나오도록,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기서 화장실 가야 되는데 뜨거운 물 쓰려고 뭐죠? 버튼 누르고 그런 거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하고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면 어떻게 됐냐면, 일단 이 보일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기계 장치가 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돼 있는 거지? 그렇게 궁금해할 수 있는데 정말 간단한 원리예요. 큰 통에다가 물 담아놓고 뭐 하면 돼요? 끓이는 장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장치냐면 보세요. 이게, 자, 제가 계략적으로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 계략적인 게 머리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물을 끓이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물을 가열하면 되죠. 여기 물이 있으면 이걸 가열 장치를 가지고 가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이 가열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크게 나눠서 두 가지인데, 큰 통에 물을 집어넣고 이 안에 가스 가열 장치, 가스 버너를 통해서 불을 가열하면 여기 불이 뭐죠? 확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 주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뭐냐면 여기서 데피는 게 아니고요. 데피는 게 아니고 물통을 집어넣고 가운데 화열 장치를 집어넣었다고요. 그러면 열이 밖으로 분산돼야 안 돼요? 되겠죠. 그러면 이 주위에 물을 끓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이 물이 고르게 끓지. 여기서 가열하면 여기 밑에 부분만 끓게 될 거잖아요, 보통.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화열을 한다고요. 이래서 큰 통에다가 이 안에 관들이 쫙 지나가요. 이 관이 뭐냐면
열을 가열하는 가열 장치인 화염이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돼요? 그러면 이때 지나가면서 이게 열이 쭉 가서 여기가 무슨 관이냐면 연소가 되는, 불을 가열하고 난 뒤에 연소가 되는 관이 연소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통이 있는 거고 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열이 지나가면 이 주위에 있는 물이 끓이게 되는 방식, 이게 큰 통, 로 통에 연소가 되도록 만드는 무슨 방식? 노통 연관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식도 있는데 다른 방식이 또 있어요. 뭐냐면 똑같은 비슷한 방식인데 여기에 화염이 그대로 지나가면 똑같이 지나가요. 그런데 물이 여기 부분에 다 채워진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이 주위에 관이 있죠. 관 파이프를 다 이렇게 설치해요. 이게 물이 지나가는 관이라고 해서 수관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가 돼요? 수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수관이. 그럼 수관이 있어가지고 수관에 밑에서부터 물통이 있겠죠. 드럼이 있을 거예요. 드럼, 물통. 물통을 통해서, 왜냐하면 관이 한 개가 있으면 호스만 연결하면 되는데 관이 몇 개 있으니까, 여러 개 있으니까 여기다 물통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 드럼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드럼을 통해서 물에 압을 주면 이쪽으로 물이 공급돼야 안 돼요. 그럼 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는 걸 여기 화염이 지나가면서 가열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여기 관 안에 흐르는 물의 양은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러니까 빨리 끓여지는 거예요. 금방 여기에 증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물량이 대량으로 많잖아요, 지금. 근데 끓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좀 마음대로.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뭐냐면 여기는 불이 지나가고 여기 또 불이 지나가는데 여기는 관 안에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물이 지나가는 걸 데피는 거고, 여기는 물이 전부 채워져 있는데 물 안에 화염이 지나가는, 열이 지나가는 관이 지나가는 거예요. 두 개 바뀌었죠, 이게. 여기는 큰 물통이 있는데 물통에다가 여기 불이 지나가는 연소되는 관을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반대로 여기는 불이 지나가는데 그 주위에 물이 흐르는 관을 배치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냐면 물이 흐르는 수관식 보일러. 이거는 큰 물통에다가 안에 연소가 되는 열이 연소되는 관을 넣었다고 그래서 뭐죠? 노통 연관 보일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두 가지 차이점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거는 큰 통에다 물을 집어넣으니까 물의 양이 어때요? 되게 많아요. 하지만 끓이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이거는 관 안에 흐르는 물량이 적어요. 대신에 끓이면 물이 금방 증기가 돼요. 속도가 빠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증기를 만드는 증기 보일러일 때 이걸 많이 써요. 금방 만들어지니까. 대신에 여기는 수관이 한 개 있는 게 아니고 뭐죠? 옆에도 있어요. 옆에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관 하나에 흐르는 물은 적지만 나오는 증기는 되게 많아요. 그리고 빨리 증기가 나오고 증기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대용량으로 쓸 수도 있고 멀리까지 압이 크기 때문에 보낼 수 있어요. 그런 용도로 많이 쓰는 게 됩니다. 대신에 뭐가 어려우냐면 관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물을 조절하기가 쉽다 어렵다. 물을 조절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물을 한 개씩 넣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에다가 물 넣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이 구멍에다 물 넣으면 돼요. 그냥 때려 부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수 처리가 물을 처리하는 게 되게 쉽지만 이건 물 처리하는 게 어렵다. 관 하나하나마다 물을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이쪽 관 자체에 물이 흐르다 보니까 관이 나중에 뭐가 생기서요? 스케일이 생겨서 관을 수시로 교체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은 큰 통에 물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관 자체가 들어가서 물을 끓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좀 적죠. 대신에 이거는 노통 연관 자체가 철로 돼 있기 때문에 철 자체가 부식이 많이 된다는 그런 어떤 단점도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는 보통 이 두 개 가지고 주로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관식을 약간 변형한 게 뭐냐면 이거를 수관식을 관을 여러 개 하지 말고 관 자체를 그냥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관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관 하나 만들어서 밑에서부터 화염을 위로 가해주면 관 하나 부분에 물을 보내면
물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밑에서부터 가열하면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갈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소량으로 쓸 수밖에 없죠. 많은 물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좀 볼게요. 첫 번째 97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노통 연관 보일러는 정의 횡형 원형 내부에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되고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다 화염을 통해서 열을 내는 관을 집어넣고 이 안에 전부 다 물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 됐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 보유 수량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큰 통 안에 물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하 변동, 혹시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 변동에 대해서 뭐하다? 안전하다. 그리고 물을 집어넣는 곳이 수면이 넓어서 급수 조절도 용이하다. 물 처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리고 수처리가 비교적 간단하고 설치가 간단하다. 그리고 리얼, 열 손실이 적고 설치 면적이 크죠. 설치 면적은 크다고 좀 바꿔주세요. 설치 면적이 적다 이렇게 되는데 통 자체가 커요. 크기 때문에 설치 면적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비업, 증기나 고온수 공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속도는 느리다는 거, 늦게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수감 보일러 나오죠. 수감 보일러 이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관들 보이나요? 이 관들이 전부 다 수관이에요.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럼 물을 보내려면 이 하나하나씩 물을 다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쉽지 않다. 물 처리하기가. 그래서 밑에다 뭘 만들었어요? 물탱크. 드럼을 만들었다고. 드럼에 압을 줘서 여기 물이 공급되면 압을 줘서 각각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기에서 물이 금방 증기가 되잖아요. 그럼 증기를 모아주는 드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위에 또 뭐죠? 증기 드럼. 그래서 증기가 모아주면 이 증기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 주위가 전부 다 수관이고 이 가운데 화염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수관 보일러는 정의 상부에는 증기 드럼, 하부에는 뭐가 있어요? 물 드럼이 있고 여러 개 수관으로 복사열을 크게 해서 구성되는 보일러가 됩니다. 특징 보시면 전열 면적이 뭐하죠? 이것도 커요. 효율이 좋고. 하지만 관 하나에 흐르는 물량은 적죠. 그래서 증기 발생이 빠르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리얼에 보면 고압이나 대용량이 뭐하다? 적합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 처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복잡하죠. 그래서 비업에 수처리가 뭐하다? 복잡하다. 그리고 용도, 다량의 공기 증기압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건물이나 나중에 지역 난방, 병원, 호텔 이런 데 주로 많이 쓰게 됩니다. 압력 자체가 되게 높은 편에 속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수관식 부분은 관이 여러 개 있는데 이거를 변형해가지고 관을 밑에서부터 뭐죠? 이렇게 감아서 한 개의 관만 만들었다고요. 됐나요? 관 하나만 가지고 딱 만들어가지고 밑에서 가열해서 올라가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관이 한 개만 있으면 드럼이 필요 있어요? 드럼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98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4번 관류식 보일러 나와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의 하나의 관에서 예열, 가열, 증발 순서로 관류하면서 소요되는 증기를 발생시키는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특징에 보시면 동그라미 리얼 대용량이 뭐하다? 부족하다. 관 하나 자체가 있기 때문에 물론 관 하나가 꼬아져 있기 때문에 물을 처리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관 하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용량이 부적합하고 드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드럼 필요 없어요. 그래서 미엄 드럼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부하 변동에 대해서 응답은 뭐죠? 되게 빨리빨리 나올 수 있어요. 왜? 관 하나에다가 그냥 가열하면 증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99페이지에 보시면 입형 보일러나 이런 건 크게 안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보일러 가동할 때 고려사항 나오나요? 이건 아직 출제가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리고 100페이지 보세요. 100페이지에 보시면
저탕 탱크라는 거 나오나요? 저탕 탱크도 아직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에 보시면 3번 팽창관하고 팽창 탱크 나오나요? 이 팽창관하고 팽창 탱크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가 보일러입니다. 보일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일러에서 쭉 가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탕주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렇게 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보일러에서 물을 끓여서 각 세대로 보내면 되죠. 그러면 이게 급탕관 이렇게 공급하고 이렇게 공급하고 이렇게 공급하고 이렇게 공급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자 보시면 여기서 보일러 물을 끓여 가지고 이렇게 공급하고 공급해줬습니다. 밸브를 열면 여러분들 급수 아시죠? 밸브를 열면 차가운 물 바로 나와요? 조금 있다 나와요? 조금 있다 나와요? 차가운 물 바로 나오죠? 그러면 뜨거운 물 있죠?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 말고 뜨거운 물인데 뜨거운 물 말고 급탕관 쪽 있죠? 그쪽에 밸브를 열면 뜨거운 물 나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이 바로 나와요? 물이 안 나와요? 그게 뜨겁진 않지만 물은 나오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 관 안에 물이 다 차 있다는 얘기죠. 급수관이든 급탕관이든 물이 바로 나온다는 얘기는 물이 다 차 있다는 얘기예요. 단지 급탕관은 아직 보일러를 작동 안 하면 관이 물이 뜨겁지 않고 뭐죠? 차갑다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어쨌든 관 안에 물이 다 차 있죠. 그러면 이 관 안에는 전부 다 물이 차 있는 거 맞죠? 그럼 이제 보일러를 뭐 하면 가열하면 뜨거운 물이 공급되겠죠. 근데 여기 있는 배관 안에 있는 물들이 차가운 물이 뭐 해야 돼요? 나와야 뜨거운 물이 공급되죠. 아니면 계속 두면 이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에 열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가운 물도 온도가 올라가긴 해요. 근데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분들 항상 보일러를 틀고 난 뒤에 밸브를 열면 뜨거운 물이 바로 안 나오고 조금 있어야 나오잖아 이게. 그래서 그런 거라고요. 그럼 그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항상 뜨거운 물을 밸브 열기만 하면 여기 가보시면 화장실 가보시면 뜨거운 물 나오면 바로 뜨거운 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에듀윌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에듀윌 뜨거운 물 바로 나와요. 예? 다른 데 뜨거운 물 안 나오는 데도 있지만 나옵니다. 나와요. 나오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순환식 관을 순환을 시켜놓은 거예요. 머물지 않고 이렇게 갔다가 여기 돌아오는 관을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렇게 돌아오고 해서 이 물이 뜨거운 물이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그럼 머물러 있는 물이 없죠. 그러니까 밸브를 열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보일러를 계속 틀어놓으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바로 뜨거운 물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게 순환식이 아니고 관이 보내는 단관식만 있으면 보일러를 아무리 작동해도 이 물이 식는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게? 밸브를 열면 처음에 나오는 물은 차갑다고요. 그게 바로 단관식과 복관식의 차이예요. 순환식 차이라고. 근데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보세요. 이렇게 해서 물을 지금 공급을 했다고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자 했는데 보일러가 물을 끓이면 뜨거운 물이 가죠. 뜨거운 물이 가요. 뜨거운 물이. 그럼 뜨거운 물이 가면 여러분들 열 받으면 온도가 올라가면 팽창하는 거 아시죠? 우리 배웠잖아요. 샤를의 법칙. 샤를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는 부피가 팽창하고 압력도 올라간다는 거.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가게 되면 이 관 자체가 지금 막혀 있는 거잖아, 다. 지금 밸브를 열면 물이 나온다는 얘기는 물이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그 상태에서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관이 어떻게 돼요? 아니,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집에 냄비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요. 채우고 차가운 물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가열하면 넘치고 터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여기에 뜨거운 물을 보내면 이 관이 가만히 있겠냐고 이게. 터지지 이게.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 안 내에서 이 배관 내에서 뜨거운 물이 생기면 압이 생긴다고. 압이 생기고 증기로 만들어지는 게 생기잖아요. 그럼 그 압을 빼줘야 돼, 안 빼줘야 돼요? 그래서 뚜껑 열지 않아요? 뭐 그 원리를 알고 뺀 뚜껑 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뚜껑 열잖아요. 그럼 넘치지 않고 터지지 않잖아요. 여기도 뚜껑 열어줘야 돼, 안 열어줘야 돼요? 안 열어주면 이 관 터진다고 이게. 그래서 뚜껑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 관 끝 있죠? 이 공급하는 관, 이 끝을 열어준다고 이렇게. 아니, 밑으로 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생각해보면 밑으로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만들어진 게 또 있어요 또 그게. 그럼 위로 이렇게 열어준다고 이렇게. 열어주는데 그냥 열어주면 외기 부분이 들어와서 이게 온도가 식잖아요. 그래서 열어가지고 이 탱크를 하나 만들어서 이 안에 쏙 집어넣어.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이상압은 공기압은 올라가지 내려가지 않잖아요. 그럼 올라가면서 이상압은 일로 들어가고 물은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터지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관을 팽창하니까 팽창하는 압을 뽑아줬다고 그래서 무슨 관? 팽창관이라고 얘기하고 그 관에 팽창되는 압이 들어가는 탱크를 뭐라 불러요? 팽창 탱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물탱크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압이 들어가면 그 압이 시간이 지나면 증기니까 뭘로 바뀌어요? 물로 바뀌겠죠. 그럼 그 물을 나중에 다시금 보일러로 보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설비라는 게 그냥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안 그러면 다 터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옥상 쪽에 이런 압력 탱크라는 게 있어요. 됐나요? 이런 식이 있습니다. 압력 탱크 말고 일반 탱크, 팽창 탱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팽창 탱크 설치 목적. 동그라미 1번. 온수 순환 배관 도중에 101페이지 보면 온수 순환 배관 도중에 온수 팽창 및 이상 압력이 생겼을 경우 그 압력을 흡수하는 도피구로 일종의 안전장치이다. 그리고 2번 안전 밸브의 역할을 하며 보일러 내의 공기나 증기를 뭐 해준다? 배출시켜준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102페이지 보세요. 가로 3번의 별표 설치 위치하고 방법 별표 12회, 15회, 20회, 23회 출제가 됐어요. 동그라미 2번 급탕 배관과 팽창 탱크 사이의 팽창관 도중에는 여기가 물을 공급하는 급탕관이고 여기가 팽창관 맞죠? 이 사이에 밸브 있죠, 밸브를 설치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혹시 모르고 밸브를 뭐 하면 아니죠, 잠그면 이 터지죠. 할 목적이 없어지죠. 절대 혹시 모르기 때문에 밸브를 설치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밸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 팽창관의 광경은 보일러의 전열 면적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데 왜? 보일러가 끓이는 물의 양이 많으면 압도 많아지겠죠. 그럼 관도 커져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동결을 고려해서 보통 얼마짜리 쓰면 돼요? 25짜리 25mm 이상. 자, 그럼 여기 한번 볼래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까 급수관이 얼마였어요? 광경이 15였죠. 급탕관은 어떤 물을 뜨거운 물 보내면 관이 좀 팽창하니까 급수관보다 한 치수 큰 거 써요. 그럼 얼마예요? 20. 급수가 15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급탕은 20. 그런데 그 급탕에 연결되는 팽창관은 또 더 팽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또 한 치수 큰 거 얼마?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치수를 외우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죠? 급수는 15. 그 다음 급탕은 그거보다 관이 팽창하니까 한 치수 큰 거 20. 팽창관은 그걸 더 압이 나오는 거니까 또 치수 큰 거 25. 그렇게 된다고. 됐나요? 그리고 103페이지 오른쪽 보시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 4번 급탕 순환 펌프 및 헤드 공법인데 가로 1번 급탕 순환 펌프는 동그라미 1번 급탕 순환 펌프는 복간식 아까 순환식이 있었죠. 순환할 수 있는 관을 만들어준 강제적으로 순환시킬 때 사용하는 펌프로 순환이 빨리 돼야 되니까 아까 라인 펌프 기억나세요? 순환용으로 쓰는 거. 그게 소용량 순환 펌프는 라인 펌프, 대용량으로 쓰는 건 뭐죠? 볼류트 펌프라고 씁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면 예, 좋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일러 하나죠. 그리고 각 세대가 있죠. 그럼 보일러에서 물을 끓인 걸 관을 통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자, 보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가 물을 이렇게 보내는데 두 번째 층에서 물을 많이 쓰면 세 번째 층에 물이 잘 안 가겠죠. 왜? 관이 한 개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각 층의 물의 압이 균등하지 못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야, 물 쓰고 있을 때 집에서도 싱크대하고 그 다음에 샤워기 쪽하고 이게 위생기구 쪽 부분이 있는 거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싱크대에서 물을 쓰면 이쪽 물이 적게 나오잖아 이게요. 그래서 야, 물 좀 잠궈 이렇게 얘기하잖아. 갑자기 뜨거운 물하고 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뜨거운 물이 안 나오고 막 그러잖아 이게. 그래서 뭐냐면 이쪽도 맞아요. 다른 층에서 물을 쓰면 다른 층의 물량이 적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고 생각한 게 이겁니다. 헤드 공법. 이 배관 위에 이런 헤드를 하나 이렇게 크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이 보일러에서 물을 이쪽에 채워놓고 각각 따로 1층, 2층, 3층, 4층 하면 이쪽에 쓴다고 해서 이쪽 문제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헤더 공법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보시면 분배기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채워지고 각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가지고 딱 다 층으로 나누어진 게 아니고 난방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 공법은 동그라미 3번 15일 때 나왔어요. 헤드 공법을 적용할 경우 세대 내에서 사용 중인 급탕기구의 토출 압력은 다른 기구 사용에 따른 영향을 뭐한다? 적게 받는다 그 얘기예요. 됐나요? 오케이.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급탕 방식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마무리하고 바로 사장 배수하고 통기하고 위생기구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